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24일 개장전 대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긴 조정의 끝에 맛본 반등의 희망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미쳤어요.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썼고요. 거기다가 모더나도 사상 최고가,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지수 역시 나스닥이 14,942로 15,0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러셀 2000도 1.88% 상승한 아주 강한 하루였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이 사상 첫 정식 승인을 받은 백신이 되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모더나도 좀 있으면 정식 승인을 받겠구나. 존슨앤존슨도 정식 승인을 받겠구나. 이런 소식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백신 업종만 상승해야 되는데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다양한 시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PMI라고 하죠. 이제 마켓 제조 PMI와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는데 영국과 유럽 거기다가 미국, 독일 모두 다 예비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던 잭슨 홀 미팅이 조금 간소화되었다 되면 이게 화상 회의로 대체되었다 하루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긴장이 조금 풀린 상황이고 그래서 매수 버튼이 좀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엘 에리온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의 조금 구루라고 부르죠. 이제 오래된 투자자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실수가 없고 시장 사고가 없다 그러면은 증시의 저점 매수는 지속될 것이다. 시장의 사고라고 하면은 뭐 어딘가가 뭐 부채 문제로 갑자기 터져 나간다든지 이러한 큰 리스크가 터지는 게 아닌 이상 혹은 정책 실수라고 보는 것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당장 뭐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그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우리 금리 당장 올릴 겁니다. 뭐 이따위 소리만 안 한다 그러면은 계속 저점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는 9월 FOMC 전까지는 좀 달리다가 이 전에 눈치 보기가 이어질 때 요때 한번 또 조정이라는 단어가 시장을 또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는 유동성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개월 동안 차트를 보시면은 6개월 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는 그러면 누가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스닥 역시 6개월 전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6개월 전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백신이 전 세계에 돈을 빨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빵이라고 부르죠.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역시도 이 동네가 6개월 전과 크게 다르잖아요. 물론 빵에는 이제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테슬라가 하락한 것을 엔비디아나 구글이 다 먹었다 정도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개월 동안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밸류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6개월 전 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고배당주 역시도 7, 8%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친구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시장 역시도 2차전지가 꾸준히 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BATT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못 올랐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ARK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올랐지만 얘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거의 몰빵 때린 친구들이 누구냐 LIT입니다. LIT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세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대세는 2차 전지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 밑에 또 하나의 대세가 될 만한 친구들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이겨낸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점은 코스피 코스닥 역시 6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세계 시장이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래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에서 치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한 번에 10% 20%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서 한 10% 떨어져 있죠. 이런 애들 사놓으시면은 무조건 고점 돌파합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 고점을 돌파할 만한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자산도 한번 볼게요. 국제유가는 최근에 아주 많이 하락을 하다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방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투심이 돌아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렴한 자산에 대한 매수 버튼이 과감히 나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이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을 제외하고는 구리, 뭐 백금, 뭐 천연가스, 여기다가 납, 주석, 거기다가 현미, 뭐 대두 이런 거 모두 다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감하실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산시장이 미쳐 날뛴 하루였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뭐 성장 모멘텀이 보여서 올랐다 이게 아니고, 최근 며칠 동안 재미가 없었으니까 오늘은 아따 모르겠다 다 매수 누르자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전세계 지수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세계 지수 역시도 모두가 상승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 떨어졌고요. 보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0.49%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친구들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0.7% 상승을 했고요. 러시아도 상승을 했고, 이제 어제 아시아 시장도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빨간색 일색인 하루인데 여기다가 비트코인도 2.15% 상승을 했어요. 요걸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가 한 단계 멀어졌습니다. 이번 주 뭐 주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런 것이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계를 하다가, 아 뭐야 9월 FOMC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 한 2주 정도 더 우리한테는 파티를 즐길 만한 시간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는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자산시장이 올라갔다, 뭔가 원자재 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 얘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만 떨어졌냐, 그게 아니고 모든 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요것만 딱 놓고 보시면은 그냥 달러를 집어던지고 자산을 매수한 하루였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오늘 하루에 단기 호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달러 지수는 0.54% 소폭 하락을 했다. 그래 뭐 흐름대로 갖고 달러 팔고 나머지 다 샀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US 달러가 이렇게 하락한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약 3.5조 달러입니다. 4천조 원 규모예요.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상원에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우리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왜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화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소폭 하락하면서 1169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1160원대로 내려왔다는 것도 조금은 반갑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달러 지수가 0.54%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는 0.48%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화가 다른 뭐 유로화나 아니면 달러나 요런 에 비해서 강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아주 강세가 아니라라고 보면은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정도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EWR 같은 경우에는 1.62% 상승을 했습니다. 1.61%라고 하면 꽤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나스닥이 1.5% 상승을 했죠. 나스닥 대비하면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요런 관점에서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심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요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좀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단일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2.15% 상승을 했습니다. 꽤나 반등이 컸다라는 점에서 한 1달러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을 기대할 만한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EM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흥국 ETF인데 이게 1.6%가량 상승을 했어요. 말 그대로 신흥국에 돈이 몰려 들어오면서 이게 아시아 시장 혹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도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다가 FXI라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주 ETF가 있는데요. 이것도 1.94%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규제로 조금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이 정도면은 저점이지 않냐라는 식의 투심이 조금 좀 돌아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신다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지수들의 상승이 좀 눈에 보였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개별 기업 중에 하나가 더 눈에 띄었는데 양밍해운입니다. 양밍해운이 6.9%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코스코라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해운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9% 가까운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요걸 놓고 보시면은 HMM과 경쟁사인 두 기업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HMM은 파업 소식이 있죠.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HMM의 파업이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얘네들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SCFI 같은 이런 좀 운임 지수들이 상당히 고점입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돈을 계속 다 빨아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미국이 이번에는 뉴욕이 133년 만에 물폭탄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또 물폭탄으로 도심이 물에 잠기고 있다. 시티가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아주 그냥 마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에 이어 홍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미국 내에서 후보댐이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댐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댐으로 알고 있는데, 요 댐이 있는 애리조나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뭄이 지금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짜증난 상황에서 ESG를 외치기 시작을 했고 그린뉴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자극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유럽이 외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이쪽으로 몰려갈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ESG 투자 혹은 뭔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친환경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분명히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물산과 기아의 이야기가 좀 많이 눈에 보이고요. 거기다가 뭐 공모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마지막 뉴스가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끝나가는 돈잔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 투자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 기사나 아니면은 뭐 칼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것들 한번 쓱쓱 훑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덧붙이자면, 지금 대출 중단이라는 게 대한민국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이 중단된다, 뭔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이제 테이퍼링 1단계 정도 수준으로 대출을 막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결국엔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느 놈들이 조정을 받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품이 많이 낀 친구들 혹은 뭔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낮은 친구들이에요. 배당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 혹은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금방 회복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없이 뭔가 실적이 성장하는 게 좀 둔화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 배당도 없는 친구들이다, 혹은 실적이 감소하는 친구들이다, 테마성 급등이 있었던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포함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 포트폴리오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걔네들은 좀 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고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좋았고요. ETF 분위기도 모두 좋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조정 자체도 고점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내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마이크론도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본다 그러면은 대규모 악재가 튀어나온 LG화학이나 파업 이슈가 존재하는 HMM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등이 가능한 하루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는 200일선 근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올라봤자 2-3% 정도밖에 못 오를 수 있다라는 점도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거 이제 정고점을 틀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한 2-3%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번 200일선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투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테이버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풍 온답니다. 오늘 우산 다들 챙겨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잉.